계란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렇게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의사들도 경고하는 노인분들이 절대 피해야 할 계란 섭취법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60대 이상 시니어분들,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매일 아침 식탁에 올리는 그 달걀이 사실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을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네, 그리고 한 끼의 선택이 병원 문을 두드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가을 76세 박정희 할머니가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셨어요. 그리고 얼굴은 해숙하고 손은 덜덜 떨리셨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복에 달걀 흰자 2개를 드셨습니다. TV에서 몸에 좋다고 했어요. 젊을 때도 이렇게 먹었는데 안녕 네 하시며 당황한 표정이셨죠. 하지만 그 습관 때문에 위장은 망가지고 혈당은 치솟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이 불러도 대답할 기운이 없던 날들 떠올리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이제라도 손주들과 더 웃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호 85세의 현역 의사입니다. 50년 넘게 노인 환자들 돌보며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배웠습니다. 저도 한때 달걀을 잘못 먹어 아침마다 몸이 무거웠던 적이 있죠. 다행히 과학과 경험으로 올바른 방법을 찾았고, 지금은 매일 아침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며 웃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달걀은 영양의 보물 창고지만 60세가 넘으면 젊은 시절처럼 먹어선 안 됩니다. 잘못된 섭취법은 심장, 위, 심지어 기억력까지 해칠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위험한 달걀 섭취법 6가지와 건강을 되찾는 6가지 비법을 나눌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박정희 할머니처럼 활기찬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침 달걀이 정말 몸에 좋다고 믿으셨나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노년의 몸은 달걀을 다르게 받아들이는지부터 알아볼까요? 구독 버튼과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비결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세월과 함께 변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음식을 받아들여요. 달걀 같은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제 환자 중 72세 박영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달걀 3개를 기름에 튀겨 드셨어요. 이렇게 먹으면 힘이 나지 하시며 웃으셨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찾아오셔서 손주와 함께 등산 가는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는 핏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손주가 산 꼭대기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싶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노년의 몸은 마치 오래된 정원과 같아요. 물과 햇빛을 주되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죠. 달걀은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훌륭한 음식이지만 60세 이후엔 조심해야 합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소화 효소는 30대보다 40%나 줄어듭니다. 그리고 간과 심장은 영양소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져요. 젊은이들에겐 에너지원인 달걀의 단백질과 지방이 노인에겐 간과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엔 콜레스테롤 흡수율이 높아져 혈관 건강을 위협해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달걀을 과도히 먹다가 혈관이 좁아져 심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이제라도 알았으면 하며 한숨을 쉬셨죠. 젊은이와 노인의 몸은 얼마나 다를까요? 젊은이는 달걀 4개를 먹어도 소화가 빠르고 에너지로 잘 바꿨어요. 하지만 노인은 2개만 먹어도 위가 무겁고 소화가 더 되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의 위장은 얇은 종이컵 같아요. 그리고 단백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쉽게 찢어질 수 있죠. 혈당 조절도 느려져서 잘못된 달걀 섭취는 당뇨 위험을 키웁니다. 노인 병학 전널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노인은 단백질 과다 섭취 후 혈당이 20% 더 급등한다고 해요. 65세 김옥순 할머니는 달걀 2개를 아침에 먹고 나서 늘 졸리고 피곤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손주들 데리러 학교에 가야 하는데 자꾸 눈이 감긴다고 하시며 속상해 하셨죠. 이 모든 건 우리의 몸이 나이 들며 자연스럽게 변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달걀을 먹으면 건강을 지키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박영철 할아버지 같은 실수를 피하려면 먼저 위험한 습관들을 알아야겠죠? 이제부터 위험한 달걀 섭취법 6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며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이제 우리는 노년의 몸이 왜 달걀을 젊은이처럼 소화하지 못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론 부족하죠.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지 않으면 건강은 계속 위협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배고프신 상태에서 달걀 흰자만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생달걀을 술에 타서 마시거나 약을 드시면서 달걀을 함께 먹은 적은요, 이런 습관들은 마치 낡은 자전거에 잘못된 기름을 바르는 것과 같아요. 처음엔 부드럽게 굴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엔 망가지고 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절대 해선 안 될 3가지 달걀 섭취법을 이야기하며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공복에 달걀 흰자만 먹는 습관부터 살펴볼까요? 달걀 흰자는 단백질이 가득해서 칼로리 적고 몸에 좋다고 생각하기 쉽죠.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빈속에 단백질을 먹으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돼 위 점막을 자극합니다. 2022년 연구에 따르면 공복에 단백질을 먹으면 노인의 위가 30% 더 큰 부담을 느낀다고 해요. 67세 이정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달걀 흰자 2개를 먹으며 가볍게 하루를 시작해야지 하셨어요. 하지만 몇 달 후 속쓰림과 소화불량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이 선물한 손뜨개 목도리를 만지며 건강해야 더 오래 안아줄 수 있는데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다음은 생달걀이나 술에 탄 생달걀을 먹는 습관입니다. 예전엔 생달걀이 기운을 푹 돋운다고 믿었죠. 특히 소주에 타서 마시면 원기 회복에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생달걀엔 아비딘이라는 물질이 있어 비타민 B7 흡수를 막습니다. 이건 피로감, 피부 문제, 심지어 근육 약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게다가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도 큽니다. 술은 간에 부담을 더하고 감염 가능성을 높이죠. 70세 최만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생달걀을 소주에 타 드시다 살모넬라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젊을 땐 이게 힘이 됐는데 하시며 고개를 숙이셨어요. 할아버지는 손주와 약속한 동네 시장 나들이를 미루게 된 게 가장 가슴 아프다고 하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약과 함께 달걀을 먹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면서 달걀을 함께 먹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달걀의 단백질은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약학회지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과 약을 함께 먹으면 약효가 20%나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69세 김옥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혈압약을 먹으며 달걀 프라이를 드셨어요. 하지만 약이 제대로 듣지 않아 어지럼증으로 계단에서 넘어지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 졸업식에 당당히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약만 먹다니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이 3가지 습관은 누구나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실수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위험을 피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를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이제 또 다른 3가지 위험한 달걀 섭취법을 알아보며 박영철 할아버지 같은 실수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지금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3가지 위험한 달걀 섭취법만 피해도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조심해야 할 습관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7시에 달걀 프라이를 드시는 게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가족을 위해 힘을 내겠다며 달걀을 넉넉히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습관들은 마치 낡은 집에 무거운 짐을 계속 싸는 것과 같아요. 처음엔 버틸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달걀 섭취법을 더 이야기하며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른 아침에 달걀을 먹는 습관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침에 달걀 프라이 한 접시면 든든하다고 느끼시나요? 하지만 노인의 위장은 아침에 가장 연약해요. 이때 달걀의 지방과 단백질은 소화를 느리게 만들고 혈당을 갑자기 올릴 수 있습니다. 노인병학 저널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단백질을 과도히 먹으면 혈당이 20%더 급등할 수 있다고 해요. 73세 정옥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7시에 달걀 2개를 먹으며 이게 내 에너지 비결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몇 달 후 피로감과 소화 불량으로 병원을 찾으셨죠. 할머니는 손주들이 불러도 할머니 나중에 놀자라고 말해야 했던 날들을 떠올리며 이제라도 바꾸고 싶다고 하셨어요. 다음은 고온에서 달걀을 튀기는 습관입니다. 이 기름에 지글지글 튀긴 달걀 프라이는 맛있죠. 하지만 고온 조리는 달걀의 콜레스테롤을 산화시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심장학 해지 2024년 연구에 따르면 튀긴 달걀은 심장병 위험을 15% 높일 수 있다고 해요. 70세 박민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 3개를 드시며 가족 밥상을 차려야지 하셨어요.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고 결국 병원 신세를 지셨어요. 할아버지는 손주와 함께한 마지막 동네 산책을 떠올리며 그때 더 건강했더라면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하루에 너무 많은 달걀을 먹는 습관입니다. 달걀이 몸에 좋다며 하루에 3개, 4개씩 드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노인의 간은 과도한 단백질과 지방을 처리하기 힘들어요. 이건 간에 부담을 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입니다. 오늘은 대한영양학회 2023년 연구에 따르면 하루 3개 이상의 달걀은 노인의 간 기능을 25%더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68세 최영희 할머니는 하루에 달걀 4개를 먹으며 이게 내 건강 비결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잦은 피로와 혈관 문제로 병원을 찾으셨죠. 손주들 결혼식에 건강히 가고 싶었는데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이런 습관들은 우리 모두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실수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위험을 피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이 위험들을 알았으니 달걀을 건강의 약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예요. 올바른 섭취법으로 활기찬 아침을 되찾고 싶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배워볼까요? 이제 우리는 달걀을 잘못 먹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달걀은 여전히 우리 건강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여러분 달걀을 독이 아닌 약으로 만드는 비결이 궁금하시죠? 오늘 저는 노년층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올바른 달걀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간단한 변화로 아침마다 가벼운 몸과 밝은 미소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비결은 하루에 달걀 1개에서 2개만 먹는 겁니다. 달걀이 좋다고 해서 많이 먹고 싶으시겠지만 노년의 몸은 적당한 양이 가장 좋아요. 네, 그리고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노인은 하루로 유해올라 2개의 달걀로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의 균형을 완벽히 맞출 수 있다고 해요. 이 정도면 근육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얻기에 충분하면서 간과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68세 윤미경 할머니는 예전엔 하루에 달걀 4개를 드셨어요.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피로감에 시달리셨죠. 제가 하루 한 후 2개로 줄이시라고 권했더니 3개월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며 이제 아침이 이렇게 가볍다니 하시며 활짝 웃으셨어요. 두 번째 비결은 달걀을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먹는 겁니다. 아침엔 위장이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라 단백질 소화가 힘들어요. 하지만 오후엔 위가 활성화돼 소화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영양학 저널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오후에 단백질을 먹으면 혈당이 25%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해요. 70세 박진수 할아버지는 아침 달걀을 오후로 바꾸셨어요. 예전엔 아침마다 속이 더 부룩했는데 이제는 점심 후 달걀 하나 먹고 나면 온종일 힘이 난다고 하시며 손주와 자전거 타는 시간을 늘리셨어요. 오후에 먹으면 소화도 편하고 에너지도 오래가니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비결은 달걀을 약한 불에서 10분 이상 푹 삶는 겁니다. 삶은 달걀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아 혈관에 부담을 덜 주고 영양 흡수도 훨씬 좋아요. 반면 기름에 튀기면 산화 콜레스테롤이 생겨 심장 건강을 해칠 수 있죠. 심장학교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삶은 달걀은 튀긴 달걀보다 심장병 위험을 20% 줄인다고 해요. 66세 최영란 할머니는 프라이 대신 삶은 달걀로 바꾸셨어요.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건강해질 줄 몰랐다며 이제 손주들과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시는 걸 즐기신다고 하셨어요. 삶는 시간은 10분, 12분 약한 불로 천천히가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만으로도 달걀은 건강의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 현 2개 오후에 삶아서 드셔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 이제 달걀을 더 맛있고 안전하게 즐기는 나머지 세 가지 비결을 알아볼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함께 계속 배워봅시다. 이제 하루 연 2개의 달걀을 오후에 삶아서 먹는 비결을 아셨죠? 하지만 달걀에 진짜 힘을 끌어내려면 함께 먹는 음식이 중요해요. 여러분 달걀을 밥이나 채소와 함께 드시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생길지 아시나요? 네, 오늘은 이 작은 조합이 건강을 한층 더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달걀을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즐기는 세 가지 방법을 나눌게요. 이 방법들은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여러분의 몸을 가볍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제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달걀을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는 겁니다. 고구마, 브로콜리, 당근 같은 채소는 달걀의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줘요. 영양학 저널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와 함께 달걀을 먹으면 심장병 위험이 20%나 낮아진다고 해요. 식이섬유는 마치 스펀지처럼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흡수해 몸 밖으로 내보내죠. 73세 황진수 할아버지는 예전엔 달걀만 단독으로 드셨어요. 하지만 혈압약 효과가 떨어져 어지럼증에 시달리셨죠. 제가 삶은 달걀에 고구마 한 조각을 곁들이라고 권했더니 2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됐어요. 할아버지는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하며 이제 머리가 맑고 힘이 넘친다고 웃으셨어요. 두 번째 방법은 밥이나 감자 같은 탄수화물과 함께 먹어 아비딘을 중화하는 겁니다. 달걀은 아비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비타민 B7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이건 피로와 피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하지만 밥감자, 오트미 같은 탄수화물은 아비딘을 무력화해 비타민 흡수를 돕습니다. 그리고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달걀과 탄수화물을 함께 먹으면 비타민 B3 흡수가 30%더 좋아진다고 해요. 69세의 김영희 할머니는 삶은 달걀을 팥 한 숟갈과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전엔 피부가 푸석하고 피곤했는데 이제는 거울 볼 때 피부가 밝아진 것 같다며 손주들에게 자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방법은 약과 달걀 섭취 시간을 분리하는 겁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을 먹은 후 최소 2시간 뒤에 달걀을 드세요. 달걀의 단백질은 약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약학해질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약과 단백질 섭취를 분리하면 약효 손실을 25%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71세 이육순 할머니는 아침 약과 달걀을 함께 드시다 어지럼증을 겪으셨어요. 약을 먹고 2시간 뒤 오후에 달걀을 먹도록 바꾸셨더니 이제 손주들 졸업식에 당당히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 세 가지 방법은 간단하지만 달걀의 영양을 최대한 끌어내면서 건강을 지켜줍니다. 식이섬유, 탄수화물, 그리고 약과의 시간 조절만 기억하세요. 자, 이제 이 방법들을 맛있는 한국식 달걀 요리에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도 챙기고 입도 즐거운 비결 함께 알아볼 준비 되셨나요? 이제 우리는 달걀을 건강하게 먹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루 한두 개, 오후에 삶아서 드시면 됩니다. 채소나 밥과 함께. 하지만 이 비결을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드시면 됩니다. 네,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계란찜과 계란말이. 사실 건강에도 최고라는 걸 아시나요? 이 두 가지 요리는 만들기 쉽고 소화도 잘 되며 가족과 함께 나누기에도 딱이죠. 오늘 저는 노년층에게 좋은 두 가지 한국식 달걀 요리를 소개하며 어떻게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주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요리는 계란찜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계란찜은 한국 밥상의 단골 반찬이죠. 이 요리는 소화 부담이 적어서 노년층에게 특히 좋아요. 그리고 누이너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찐 달걀은 튀긴 달걀보다 위 자극을 50% 줄인다고 해요. 계란찜은 단백질 흡수를 돕고 영양을 부드럽게 전달합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달걀 2개를 잘 풀고 물을 약간 넣어서 끓인 뒤 약한 물에서 15분 정도 찝니다. 여기에 당근이나 파를 잘게 썰어 넣으면 식이섬유가 더해져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줘요. 74세 최영희 할머니는 예전엔 소화불량 때문에 밥 먹는 게 부담스러우셨죠. 계란찜을 매일 반찬으로 드시기 시작하신 후 이제 속이 편하고 손주들이 계란찜 달라고 조를 때마다 뿌듯하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손주들과 밥상을 둘러앉아 웃으며 밥을 먹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미소 지으셨어요. 두 번째 요리는 계란말이입니다. 계란말이는 색감도 예쁘고 영양도 풍부한 요리예요. 하지만 기름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해요. 기름을 너무 많이 쓰면 콜레스테롤이 산화돼 심장 건강을 해칠 수 있죠. 심장 악해이지. 2024년 연구에 따르면 기름을 적게 쓴 계란 요리는 심장병 위험을 15%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계란말이를 만들 때는 달걀 2개를 풀고 시금치나 버섯 같은 채소를 잘게 썰어 넣어주세요. 그리고 채소는 식이섬유를 더해주고 영양 균형을 맞춰줍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아주 얇게 두르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말아주면 됩니다. 67세 박미자 할머니는 계란말이를 손주들 도시락에 넣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손주들이 맛있다고 하니 나도 덩달아 건강해지는 기분이라고 하시며 요즘은 동네 경로당에서 계란말이 만드는 법을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계란찜과 계란말이는 만드는데 15분도 안 걸리고 가족과 함께 나누기 좋은 요리예요. 약한 불로 천천히 조리하고 채소를 곁들이는 걸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달걀의 영양을 최대한 누리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맛있고 건강한 달걀 요리를 소개할게요. 간단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요리로 밥상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볼까요? 함께 알아볼 준비 되셨나요? 계란찜과 계란말이로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기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달걀 요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은 달걀로 간단한 샐러드를 만들면 건강은 물론이고 밥상까지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 요리는 준비 시간도 짧고 집에 있는 재료로 뚝딱 만들 수 있어요. 노년층에게 특히 좋은 이 요리는 소화도 잘 되고 가족과 나누는 기쁨까지 더해줍니다. 오늘 저는 삶은 달걀 샐러드라는 건강한 반찬을 소개하며 어떻게 여러분이 식탁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함께 맛있는 건강 비결을 알아볼까요? 삶은 달걀 샐러드는 단순하지만 영양이 가득한 요리예요. 이 요리는 달걀의 단백질과 채소의 식이섬유 그리고 요거트의 유산균을 한 접시에 담아줍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플레인 요거트는 장내 유익균을 30% 증가시켜 장 건강을 돕고 변비를 줄여준다고 해요. 만드는 법은 정말 쉬워요. 달걀 2개를 약한 물에서 15-12분 툭 삶아 껍질을 벗긴 뒤 잘게 썰어주세요. 여기에 양배추와 오이를 얇게 썰어 놓고 플레인 요거트를 2-3숟가락 섞으면 됩니다. 양배추와 오이는 식이섬유를 더해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이고 요거트는 부드러운 맛과 함께 장을 편안하게 해줘요. 소금이나 후추는 살짝만 넣어 자연스러운 맛을 살려주세요. 이 요리는 기름을 전혀 쓰지 않아 심장에도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는 심장병 위험을 20%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경자 할머니는 예전엔 변비 때문에 아침마다 힘들어 하셨어요.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 하루가 무겁다고 하셨죠. 제가 삶은 달걀 샐러드를 점심 반찬으로 추천드렸더니 2주 만에 아침이 가뿐해 지셨어요.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동네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길에 이제 몸이 가벼워서 손주들 손잡고 다니는 게 즐겁다고 하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요리는 만들기도 쉬워서 이경자 할머니는 이제 친구들에게도 이 레시피를 나눠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요리로 건강해질 줄 몰랐다며 웃으시는 모습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삶은 달걀 샐러드를 만들 때 몇 가지 팁을 기억하세요. 달걀은 너무 오래 삶지 말고 10도 12분이 적당해요. 요거트는 설탕이 들어간 종류 대신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채소는 양배추와 오이 외에도 브로콜리나 당근을 추가해도 좋아요. 이 요리는 점심 반찬으로 혹은 가벼운 간식으로 먹기에 딱입니다. 가족과 함께 밥상을 차릴 때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색감도 더해지니 식탁이 더 화사해질 거예요. 네, 이제 우리는 계란찜, 계란말이 그리고 삶은 달걀 샐러드로 건강한 밥상을 차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이 실제로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제 이 비결들로 새롭게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여러분도 용기를 내실 수 있도록 함께 공감해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달걀을 건강하게 먹는 법과 맛있는 요리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루 현서 2개, 오후에 삶아서 채소와 밥과 함께 먹고 계란찜이나 샐러드로 즐기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 방법들이 정말로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라 마크 저는 작은 변화로 큰 기적을 만든 3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여러분도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어볼까요? 이분들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희망의 증거입니다. 자, 함께 그 감동을 느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71세 박미숙 할머니의 기적입니다. 할머니는 예전엔 매일 아침 생달걀을 드시며 이게 건강 비결이라고 믿으셨어요. 하지만 만성 피로와 불안정한 혈당 때문에 손주들과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죠. 제가 생달걀 대신 오후에 삶은 달걀 1개를 먹으라고 권했더니 2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피로가 사라지고 혈당 수치가 안정됐어요. 할머니는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하며 숨이 차지 않고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제 할머니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시며 활짝 웃으셨어요. 다음은 69세 김동현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를 드시며 혈압약을 함께 복용하셨어요. 하지만 약효가 떨어져 어지럼증에 시달리셨죠. 제가 프라이 대신 계란찜으로 바꾸고 약과 달걀 섭취 시간을 2시간 떨어뜨리라고 조언드렸습니다. 그 결과 혈압이 안정되고 아침 산책이 일상이 됐어요. 할아버지는 손주와 함께 동네를 걸으며 이제 아침 햇살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의 산책길엔 손주의 웃음소리가 늘 함께 합니다. 네, 마지막은 74세 정혜숙 할머니의 변화입니다. 할머니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피부도 칙칙하고 기운이 없으셨어요. 제가 삶은 달걀 샐러드를 고구마와 함께 드시라고 추천드렸더니 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거울을 보며 피부가 밝아진 걸 보니 다시 젊어진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며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할 수 있다니 하시며 웃음꽃을 피우셨어요. 이 3분은 모두 작은 습관을 바꿔 큰 기적을 만들었어요. 박미숙 할머니, 김동현 할아버지, 정혜숙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달걀 섭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엔 2개 요리로 채소와 함께 드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용기를 줬는지 다음으로 요약과 따뜻한 마무리를 통해 함께 정리해 볼까요? 안녕,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박전희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생달걀을 먹던 그 습관이 할머니를 병원으로 이끌었지만 작은 변화로 다시 손주들과 웃을 수 있게 됐죠. 우리는 달걀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지만 올바르게 먹으면 건강에 좋은 동반자가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공복에 흰자만 먹거나 생달걀을 수렵하는 대신 하루 현 2개를 오후에 삶아서 채소와 밥과 함께 드세요. 1. 계란찜 계란말이. 삶은 달걀 샐러드로 식탁을 채우고 약과는 시간을 분리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심장과 위장 그리고 소중한 기억을 지켜줄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85세지만 매일 아침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눈을 떠요. 예전엔 저도 잘못된 습관 때문에 무거운 아침을 맞았지만 작은 변화를 통해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요. 노화는 멈출 수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매일 한 가지 건강한 습관이 10년 후에 나를 더 빛나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잘하고 계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건강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며 같은 고민을 나누는 수많은 분들이 계세요. 혹시 이 비결이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 나눠주세요. 한 분의 건강이 다른 분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달걀 요리 비법이나 새로운 습관을 공유해 주시면 저도 큰 기쁨으로 있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노인을 위한 황금 아침 식사라는 주제로 더 건강하고 맛있는 아침을 만드는 비결을 나눌게요. 그때까지 작은 변화 하나를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승호 박사가 늘 곁에서 함께 할게요. 따뜻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계란. 하지만 오늘 소개한 5가지 섭취 방법만 피하셔도 심장 건강, 소화기 건강,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훨씬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외국인들이 놀란 한국 시니어들의 건강한 아침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